믿지 못할 일을 경험한 건 2017년 10월 23일 회사의 회식 때문에 거의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타게 되었다. 나의 회사는 서울에 있고 거주하는 집은 별내역이라서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그래서 한번 지하철을 놓치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회식과 장거리로 인해서 피곤한 나는 졸아버리는 바람에 별내역에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 퇴계원역 안내 방송이 들리는 소리에 그래도 멀리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퇴계원역에 내릴 준비를 하였다. 텅 빈 지하철 안에 혼자 남아있었기에 너무 늦은 나를 자책하며 빨리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인지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별내역과 퇴계원역은 한정거장이라서 가까웠으나 문제는 지하철 간격이 20분에서 30분이라는 거다. 캄캄한 주변 그리고 고요하고 인적 하나 없는 퇴계원역. 갑자기 쓸쓸함이 밀려들었다. 쓸쓸함을 지우기 위해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건너편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혼자였다가 건너편에 사람이 있으니 안도감도 있었고 웃긴 이야기지만 반가운 마음이 생겼다. 내심 혼자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나 말고도 늦은 사람이 또 있었네. 라며 혼자 중얼거리던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났다. 저기는 아까 막차 떠났는데? 나도 모르게 나지막하게 말을 했다. 저 사람 막차 떠난 것도 모르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어떡하지? 말해줘야 하나? 혼자 고민을 했다. 생각해보면 그냥 모른 채 해도 되는데 시기까지 있다 보니 괜시리 시중 참견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막상 소리치려니 용기가 나지 않아 건너편을 뚫어지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마치 나를 쳐다보라는 듯이 말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건너편 상대방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해줘야 하나?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손이라도 흔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는 상대방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남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오히려 더욱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무 무한할 정도로 큰 웃음소리로 사람이 없는 텅 빈 역에는 그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것이다. 나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더욱 그녀의 모습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더욱 특이한 건 그녀의 한 손에만 착용되어 있는 갈색 아니면 검붉은 색상의 장갑이었다. 지금 지하철역에는 그녀와 나 둘뿐이다. 그런데 지금 나를 보고 저렇게 웃는 것이 너무 섬뜩하면서도 기분이 나빠오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그렇게 웃고 쳐다보고 웃고 쳐다보기를 반복하였다. 나는 빨리 지하철이 와서 이상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신 것은 아니었다. 오싹하다. 아직도 저렇게 웃고 있으니 정신이 빠지는 것만 같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마침 지하철이 들어오려는 안내방송이 흘러났다. 나는 건너편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오싹해서 빨리 지하철 문이 열리기만 기다렸지만 지하철이 내 앞에 도착하기까지 마치 1시간이 걸린 것처럼 시간이 정지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빨리 라고 속으로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 쪽으로 얼굴을 들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겁도 났고 마주치기가 싫었다. 지하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앞도 쳐다보지 않고 지하철 안으로 튀어가듯 들어갔다. 그리고 지하철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버렸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출발하려고 움직이자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해버려서 건너편 여자 쪽을 쳐다보게 되었다. 솔직히 밝은 지하철 안에 들어서니 마치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놓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자 쪽을 쳐다볼 용기가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난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꿈도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히 나를 쳐다보며 어느 사이에 왔는지 내가 앉아있는 창문 밖의 건너편에서 나를 쳐다보며
손을 흔드는 것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을 치고 너무 소름이 돋아버려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다. 지하철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벌레역에 내릴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걸어서 10분 거리이기에 부지런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는 길이 어둡고 골목골목을 돌아서 지름길로 가야 하는데 오늘 지하철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라 귀신에 대해 평소에 별 두려움이 없었는데 오늘 경험한 이상한 일이 자꾸만 귀신에 대한 이입이 되었다. 골목골목마다 무언가 튀어나올까봐 겁도 나고 조그만 인기척에도 소스라지게 놀랐다. 그러다 아파트 입구 쪽 계단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지그시 노려본 것이 아닌가. 다들 집 근처 길고양이를 알겠지만 사람이 걸어 근처만 와도 도망가거나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고양이가 도망을 가기는커녕 우두커니 나를 노른다. 나도 모르게 고양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오른발을 바닥에 쿵 하고는 디뎠다. 그러자 고양이가 느긋하게 뒤돌아 가려는 듯하였다. 근데 고양이가 뒤돌아 가려다 말고 거리만 두고 앉아 나를 노려본다. 왠지 모르게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써는 느낌이 들어버려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안도감 때문인지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몰려왔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와이프와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나마 말티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그 녀석이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기에 부랴부랴 몸을 움직여 씻고 잠을 잘 준비를 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조용하게 틀었다. 나는 TV를 켜놓고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는 버릇이 있었다. 근데 이날은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인지 심란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내 다리 아래에 있던 말티즈가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평소 새벽 택배기사님들이 물건을 놓고 갈 때 말티즈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는 버릇이 있어서 나는 택배 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하였다. 근데 이 녀석이 빤히 현관문 쪽을 보더니 꼬리를 내리고는 소파 아래쪽으로 기어 들어갔다. 우리 집 말티즈는 평소 혼이 날 때나 두려움을 느낄 때 소파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버릇이 있다 보니 나는 괜히 겁이 덜컥 났다. 시선을 현관문 쪽으로 떼지 못하고 몇 분을 동상처럼 멍하니 응시했다. 탁탁 탁탁 현관문을 무언가로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민감한 건 아닌가? 싶어서 숨을 죽여가며 집중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탁탁 탁탁 무언가로 나스막하게 치는 소리가 들린다. 뭐지? 한참을 생각하니 그건 손톱으로 현관 철문을 약하게 치는 소리 같았다. 또다시 탁탁 탁탁 심이 바싹 말라갔다. 너무 무서워 나도 모르게 소파 아래에 있는 말티즈를 쳐다보며 나오라고 손짓을 마고 있다. 너무 두렵다 보니 말티즈라도 부여잡고 싶었다. 한동안 지속되던 탁탁하던 소리가 잠잠해지고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며 집안이 고요했다. 내가 너무 민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 그 요상했던 여자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래서 더욱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잠시 후 숨어있던 말티즈 녀석도 다시 기어나왔다. 너무 두려움을 느끼면 입안이 타는 것처럼 갈증이 난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막 열려던 순간 말티즈가 현관 창문 쪽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는 창문을 내려다보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 물 마시는 것도 잠시 잊은 채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우리 집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있어 블라인드 틈 사이로 조심히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집은 2층이라 바로 아래쪽은 놀이터가 보이는데 그런데 그 놀이터 안쪽에 서 있는 그 지하철 여자가 보였다. 너무 놀라서 얼음처럼 몸이 굳어버리고 온몸에 피가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블라인드 뒤로 숨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눈이 나를 지그시 응시하고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마치 나를 발견한 것이 기쁜 듯이 희죽희죽 웃었다. 그렇게 그녀는 한참을 나를 뚫어지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눈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눈알이 360도 뒤집히면서 눈의 색상이 변했다.
붉은색의 눈으로 그렇게 또 나를 계속 응시하게 되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